나 지금 세팅하는 게 이게 아닌가. 민주당이나 우리 저 윤석열 정부나 진짜 누가 더 못하게 경쟁을 하나 이런 국면 아닌가 싶은데 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내에서 반성하지 말고 가자 아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 민심 가보면 민주당이 혁신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 민심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엉망이니까 야 윤석열 정부 보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격조한판 시간.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예. 전화 통화를 급한 걸 하시더라. 10월 미적이 좀 길었어요. 평소보다 한 3초 늦게. 자,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자 민주당 상황부터 같이 말씀 패션이 나눠보는데. 컬러가 달라지니까 예. 계절이 바뀐 게 딱 옷이. 느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상황인데 크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가 이제 바로 사퇴하는 그 논란이 나오면서 예. 이제 뭐랄까요 임명 부실 검증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부실의 문제기보다는 예,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 혁신위의 이후에 방향. 절차의 문제는 두 번째고 저는 잘 안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강성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지금 혁신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음. 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 총선 망해요. 왜 이 고집을 계속 부립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바뀌어서 총선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를 상당히 온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하자 사퇴까지 이런 필요 없다. 아니도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는 들어줘야죠. 당대표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번 문제의 본질은 뭐 천안함 뭐 이런 팩트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방향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강성 팬덤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게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 입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안들에서 그런 기운을 느끼시는 건가요? 이 이내경 내정자라는 분의 성향을 선택한 게 위원장 그러니까 인선 이분이 자체만 무슨 봐도 말씀을 했고 어떤 입장을 이건 둘째 문제예요. 예. 이분을 왜 선택했겠냐? 이분이 그런 방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저는 봐요. 누가 이재명의 봐도 뭐- 민주당을 강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선택했을 체제를 것이다.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원장을 선택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재명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내정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체제에 1년 동안 해봤더니 문제가 많다. 뭐 젖잘싸 정당 반성 안 한다. 방탄 정당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팬덤 정당 국민 민심하고 멀어진다. 이런 비판을 1년 내내 받고 있어요. 예.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 못하면 이재명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니까 이걸 1년 동안 해봤는데 이거 하자고 이렇게 욕먹자고 대표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앞두고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여름까지가 그러네요.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민주당을 같이 한번 모아서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서 한번 이번 총선에서 이기자. 이런 게 지금 기본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 결단을 안 하면 이제 저는 진짜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번 총선 이길 수 있는지 우리 당내에서 심각한 토론이 이제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고 이재명 체제를 극복하는 길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꼭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사퇴가 아니어도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방향을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 인선만으로도 그것이 극복 아니 가능하다고 그게 이제 보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죠. 그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판단 그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진정성을. 예. 그 누가 뭐 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지해왔던 분들 이런 분 혁신위원장 누군들 앉혀놓으면 국민들이 그거를 혁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욕심의 반쯤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번 총선에 압승하겠다? 저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이제 친명인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 그 지도부로 지금 1년 했는데 이 예.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성적표가 좋았으면 왜 혁신위원회를 왜 합니까? 1년 동안 성적표 안 좋으니까 후반전 돼서 좀 바꾸자고 하는 건데 예. 그냥 전반전 그냥 가자 이러면 이 경기 되겠어요? 근데 그 최고위원도 지금 하루 전까지도 그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된지 몰랐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당 대표랑 누가 상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가까운 분들이 상의했겠죠. 뭐 사무총장이나 뭐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이게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최고위원들이 하루 전에 알았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민주적으로 검토해보고 한번 토론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몇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대표와 가까운 한번 사람들끼리 확인을 해봤을 텐데 예. 그 확인에는 기준이라도 뭔가 좀 폭넓고 다양했으면 예.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예. 이거 우리 강성 개혁 민심을 어떻게 대변할까 이걸 개혁 내지는 혁신의 방향이라고 잘못 설정해 놓으니까 예. 이게 이건 사고가 나는 혁신위원장을 거죠. 만약에 혁신위원장을 정말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트라이어드거든요. 대표, 그 다음에 그 친명계 강성, 철험회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있는 그 개딸들, 그 다음에 뭐 재명인의 마을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 이분들의 그 트라이어드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거 여기서 메스를 댈 만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딱 불러오는 순간에 당에서 또 이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뭐 강성 지지층이 있고 뭐 팬덤이 있고 어쩌고 해도 정치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표들이 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 170명이나 모아놨는데 예. 국회의원 170명 민주당의 운명을 제대로 개척 못해낸다. 그럼 다 사표 내야죠. 이게 무슨 팬덤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한두 명의 지도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 170명이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 방법을 찾고 이 주체가 돼야죠. 안 그러면 정치 그만해야죠. 내일 의원총회 있으시죠? 내일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도 또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게 또. 그게 또 월요일로. 연기됐습니까? 아하. 이게 할 사람 찾기 하면 힘들 겁니다. 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전화를 여러 통 이제 하신 받고 게? 왔는데 아하.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내일 해야 돼. 당장 해야 의원총회 되는데. 하면 의원들 또 나서서 뭐 쓴소리 할 것 같다. 불편하죠.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 쓴소리 중에 반쯤은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쓴소리인데 나랑 생각이 틀린데 또 내가 나를 지지하는 뭐 지지층하고 생각이 틀린데 이거 어떻게든지 안 듣겠다. 어떻게든지 이걸 누르겠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정치적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나 당원들이 보기가 혁신의 대상이 당 대표일 수도 있고 당 지도부일 수도 지금 있고. 지지층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에 있는 의원들도 고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혁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의원총회라는 회의 기구가 과연 이런 혁신의 의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그건 가지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민주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국회의원들 다 사퇴시켜야 됩니다. 지금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 뒤로 물러서라? 누가 정치합니까? 우리 김 소장님이 정치할래요? 국민들 지지해 주겠습니까? 여기 아니 합법적인 정치 절차를 거쳐서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회와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니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정당을 어떤 국민들이 지지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의 경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이 뭐냐면은 그 상임위원장 그 자리에 안 내려고 하잖아요.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그 서명을 모아요. 5만인가 6만 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나를 내쳐내면 그 다음에 대표를 내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를 저는요, 지키려면 나를 지금 지켜라 그 문제에 이런 식으로. 대해서도 네. 정말 상임위원장이면 심각하다고 보는 게 아하.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음. 자기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당 대표다. 예, 이게 그렇게 당 대표를 말했죠. 끌어들이잖아요. 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 비공개라도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 최고에게. 이 당 대표는 이재명 개인이 아닙니다. 당 대표를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거는 이거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돼요. 당 대표가 기분 안 나쁠까요? 이거 얘기 듣고 그게 당 대표를 위하는 발언입니까? 저는 이거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뭐 최고위원이니까 뭐 같은 당끼리 또 뭐라고 뭐 잡음 나면은 좀 불편하겠죠. 예. 좀 비공개라도 경고를 해야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 대안이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박성중 대변인은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을 얘기했는데 의원님은 그런 분들 이재명 체제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라고 이제 의원님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럼 누가 해야 지난번에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해서 한 번씩 검증이 다 된 분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재명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물론 이재명 체제의 뭐 장점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지금은 혁신위 얘기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적임자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다. 우상호. 그러니까 그 문제에 홍익표 대해서 아니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을 골라야지. 당내에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조금 더 좀 강화할 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면 어떡합니까? 국민들한테 안 통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당 대표가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표다라는 말을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무한 책임.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그게요, 그냥 레토릭이 안 되려면 예. 무한 책임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혁신하려면 예. 이재명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서 정말 나를 넘어서서 이재명 넘어서 비욘드 이재명 민주당을 한번 제안을 해달라. 이러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맡기는 겁니다. 전권을 주고. 그게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혁신은 그러면 당대표 사퇴까지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원장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혁신 논의를 해보면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야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 만약에 그래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뭐 당대표 뭐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도대체 이 민주당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런 논의도 가능하겠는데 예. 그거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예단을 갖지 말고 무슨 이걸 가지고 뭐 당대표를 밀어내느니 비대위로 가느니 이런 예단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남은 과정에 역동성을 믿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조금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새로운 방법이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길을 찾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 일방적으로 밀어낼 것 같으면 서로 약점 잡아서 그냥 싸움만 하면 돼요. 무슨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자 말자 이런 얘기할 토론할 필요 없죠, 사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제 그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오늘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사과한 거로 충분할까요? 관련은 해소된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뭐 사과를 하면 사실 이게 보면 공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한 말이기보다는 예. 정말로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별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이제 내려가면서 던진 얘기인데 예. 그거라도 사과해야 된다. 부적절하죠. 잘못한 거예요. 특히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 함장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 그 민주당이 해야 될 발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권 정당, 집권했던 정당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정부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지금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는 북한이 저지른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충실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충실해서 위로를 해야 되고 그 함장도 어찌 보면 거기 피해자 아닙니까? 그 양반 인생도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이 설사 지위에 무슨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그야말로 그거는 감싸 안고 가야 될 거지.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건 부적절했다.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를 권칠승 의원이 무슨 뭐 그냥 뭐 공식적으로 또는 책임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사과하고 사과는 했는데요. 예. 사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리특위에 또 제소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랬던 방침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제가 윤리특위 보기엔 제소까지 필요한 정치에서요. 사안입니까? 만약에 예. 이제 이런 약간 개인적인 사적 발언 모든 걸 다 예.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90%는 다 윤리특위 올라갈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발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접근 방식은 조금 음.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음.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하며 아 이건 개인적으로 이게 음. 사적인 사담에서 그거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음. 사적인 사담에서 한 얘기니까 충분히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대처를 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고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공사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보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분 발언이 상당히 어떤 거냐면은 함장이 왜 배에서 내렸냐, 너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주 폭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또 이념적 편견이 깔려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폭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북한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함장한테 돌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 이념적 편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편향의 가운데서 이런 막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제가 더 이상 말을 보탤 생각은 별로 없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함장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함장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이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함장 책임이 아니에요. 음흠. 그리고 그 함장이 지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천안함 문제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공당이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다. 우리 앞으로 민주당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고요.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6월에 이제 곧 돌아오는데 이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 할 바를 다 하겠다는 말씀하셨죠. 이제 정계 복귀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당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계 복귀는 하지 마시고 복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복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계 복귀를 하지 마시고 괜찮은데 귀국은 해라. 귀국은 막지 귀국은 막지 않겠다. 정계에 복귀하시는 거는 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낙연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예. 나름대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의 내용, 진실성, 진정성보다 이게 또 다르게 해석돼서 친명과 비명의 쓸데없는 갈등이다. 싸움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이낙연 대표가 하고 싶은 말에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뭐 우리 국내 정치에서 뭔가 서로 간의 쟁점이나 아니면 예민한 논쟁이 될 만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데 미국 편 들까 중국 편 들까 사실 이거 답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누구 편드는 이런 동맹 전략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제 그런 동맹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 미국하고는 어떻게 협력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협력할 건지 일본과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그리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 각각의 다양한 협력을 어떻게 할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데 지혜를 좀 보태주시고 1년 동안 워싱턴에서 여러 대화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런 데서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비전. 답답한 것 또는 아픈데 이런 데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정말 전직 총리로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대표로서 대선 후보로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그 왜 이낙연 대표가 정치에 뭐 정계 복귀한다 혹은 무슨 뭐 역할이 있을 정치적 발언한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저는 이낙연 대표 당신 개인의 의지나 아니면 뭐 욕망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요. 이분이 대선 경선에 졌어요. 그리고 대선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대선도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진 패인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낙연 때문에 졌다. 이러고 일부에서 1년 몰아간다. 내내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수박이다.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대장동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장동 사건이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거를 이낙연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낙연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마타도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정치 인생 전체가 지금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겠죠. 그 억울함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발언 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또 뭔가 이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지지자들이 그런 뭐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에서 생각이 다르고 경쟁했다고 그래도 수박에다 몰아내자. 이거는 우리 인종차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이거 너 흑인이니까 흑인 몰아내자. 유태인이니까 유태인 몰아내자. 너 동물은 반동이다. 반동은 다 몰아내자. 이 색깔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도 그 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어보자. 이런 식의 또 에너지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계 복귀하지 마시고 일단 대한민국만 일단 복귀하시고 대한민국 걱정만. 미래를 위해서 미래만 그런 일단 고민해달라.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보탬이나 아니면 뭐 그런 기여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네. 오늘 또 2차 검찰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역시 오늘도 조사 안 했고 A4용지 10장 분량 입장문을 통해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이제 오늘 끝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것도 별로 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예. 일단요. 예. 돈봉투 사건은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음. 제가 그 조국 장관 때 윤석열 검찰하고 제일 앞장서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셨죠. 제가 검찰 편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음. 아니 방송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녹취가 나왔는데 음. 그걸 수사하는 걸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그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근데 수사할 건 수사하라고 놔두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걸 가지고 사람을 엮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또 싸우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볼게요. 이제 차기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전 수석 내정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이동관 전 수석의 위원장 내정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 입장이신데 의원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대통령만 되면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예. 보통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뜨거운 거 만지면 다음부터는 안 만지잖아요. 아 뜨거. 예. 이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 해봅니까? 이명박 정권 때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방송 다 망가지고 본인 구속되고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구속되게 된 이 이명박 정권의 몰락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방송 장악 시 예. 저는 정말로 경고하는데 예. 이동관 씨 같은 정치적 인사를 통해서 방송 장악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결행하잖아요. 예. 그건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반드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방송을 건드려서 방송을 정치적으로 건드려서. 이용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6월 항쟁 이후에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MBC랑 KBS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뭐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과학정보기술통신위원회의 장지원 위원장 이렇게 좀 세트로 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KBS 이제 시청률 또 분리징수. 뭐. 네. 그거는 강공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그냥 자해 드라이브입니다. 아 자해 드라이브. 이 정권이 예. 방송을 장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해 행위예요. 그게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이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걸 놔두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방송까지 장악해서 그걸 해보겠다? 저는 국민들이 그 용납 안 할 거라고 봐요. 일단 뭐
총선용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방송 정리하고 사실 KBS, MBC 그다음에 사실 SBS도 좀 비슷한 그 의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좀 일관되게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선관위 지난번에 그 선관위가 사실 총선 때 상당히 뭐랄까 유권 해석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선거를 위한 난 세팅을 지금 하는 게 이게 아닌가. 민주당이나 우리 저 윤석열 정부나 진짜 누가 더 못하게 경쟁을 하나 이런 국면 아닌가 싶은데 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내에서 반성하지 말고 가자 아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 민심 가보면 민주당이 혁신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 민심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엉망이니까 야 윤석열 정부 보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동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학폭 논쟁, 아들의 학폭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순신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언어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건 언어 폭력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물리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뻔히 알 텐데 민감하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갖다 임명을 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아직 뭐 정식적으로 발표된 상황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아니 이게 군부를 떼는 거죠 지금. 군부를 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론 발표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높다. 근데 인사 검증을 지금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순신 논란 때는 아예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냐라고 한동훈 장관 이미 해둔 말이 있어서 지금은 실명 보도가 더 되고 있고 피해자 진술서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법무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제가 검증을 보면요. 일단 검증 전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검증 때 다 보인다고는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든지 좀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잘. 임명권자가 네. 똑같은 팩트를 봐도 잘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넘어가겠구나 이런 욕심이 생기고 착각이 생겨요.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미 이제 정권 차원에서 방송 장악하겠다 선수 좀 칼잡이 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예. 안 보입니다. 아. 이 그 검증 과정에서 못 볼 거라고 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가 칼잡이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한 겁니까? 뭐 선수를 보내는 거죠. 선수입니까? 네. 저는 저는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능력이 뭐 있는 분이겠죠. 예.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러나 정치적인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인 언론 그 뭐 장악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논란이 됐던 분인데 예.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뽑은 것 같은데 제가 볼 아니 때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국민들하고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미래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 대통령실이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실 직접 가가지고 항의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당에서는 좀 어떤 방침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진짜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분리징수 할 수 있어요. 음흠. 근데 했을 때 지금 이 KBS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방송으로 안착을 시킬 건지 이걸 정말 충분히 논의하고 공론을 모아서 예. 단계적으로 이거 차근차근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 구성원들이 그거를 잘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죠. 예. 맛 좀 봐라. 그렇게 이거 좀 약간 뭐 조세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이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정권치고 절대로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부 그래서 저는 예. 그 KBS 수신료 징수 문제를 좀 현대에 맞게 바꾸자. 그건 일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검토해 볼 만한 쟁점은 된다고 보는데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인다?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요즘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양자 TV 토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얘기 나오다가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거의 좌초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좌초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그런가요? TV 토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이해가 안. 그러니까 아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핑퐁 게임 하듯이 성사된 아니 그 얘기가 진행된 모양인데 예. 저는 무책임해요 두 분 다. 아 두 분 다. 아니 정당의 대표가 TV 토론에서 누가 말싸움 잘하나 이거 경쟁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TV 토론에서 저 사람보다 말 잘했어 누가 더 하고 국민들 돋보이나. 지지 더 받고 아. 선거 때 후보면은 그게 일리가 있죠. 지금 이 양반들은 콩콜라베로 둘이 밀실에 가둬놓고 빨리 이 민생과 대한민국 그 미래 전략을 위해서 현안들 서로 부딪히는 것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합의점 만들어내라. 니들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밀실에다 가둬놓고 합의할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 가지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어느 당대표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어느 당대표가 당대표끼리 모여서 국민들 앞에서 자기 뭐 논리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랬습니까? 되든 안 되든 만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대화해서 합의할 게 뭔지 정말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조율할지 뭘 양보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결정을 선사할지 결론을 선사할지 이거 하는 거 당대표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TV 토론할 게 그런 아니라. 논쟁을 TV 토론 논쟁을 당대표가 한다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그 삿바싸움만 할 거예요. 각자 자기들한테 유리한 두 분이 의제를 네. 논쟁에서 이기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의 결정으로 합의를 하는 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두 분이에요. 당대표는. 근데 논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뭘 해보겠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허탈감이 심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개혁에 대한 바람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